설날은 가족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설날 분위기를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민감한 주제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말은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설날은 갈등의 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화목한 시간이 되어야 하죠. 오늘은 설날에 가족 간이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소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화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미리 알아두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올해 설날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1. 민감한 주제 피하기 갈등의 씨앗이 되는 말들. 결혼, 취업, 자녀 계획 등 사생활을 묻는 질문. 설날 모임에서 가장 많이 갈등을 유발하는 말 중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을 묻는 질문입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취업은 준비 잘 돼가? 같은 질문은 듣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자녀 계획처럼 민감한 문제는 가족 간이라도 대화에서 피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자녀에게 친구는 다 취업했다던데 너는 언제쯤이니? 라는 말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설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처럼 부담 없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사랑과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가족 간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비교와 평가를 담은 말, 누구는 잘 됐다더라. 가족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꼭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사촌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같은 말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는 단순히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좌절감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의 노력과 상황을 존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는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비교 대신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같은 긍정적인 격려를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날은 서로를 평가하거나 경쟁하는 날이 아니라 응원하고 지지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비교를 피하고 상대방의 현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건네면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비교와 평가가 아닌 공감을 담은 대화가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들추는 말.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들추는 말은 설날의 분위기를 단숨에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또는 너 그때 기억나? 그 일 정말 실망스러웠어.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설날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화목을 나누는 날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이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갈등과 어색함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대신 과거의 좋은 추억이나 긍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며 대화의 초점을 밝은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그때 내가 해줬던 그 일이 정말 기억에 남아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배우는 것이 인생이므로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설날에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대신 현재와 미래를 응원하는 대화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2. 세대 차이를 자극하는 말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같은 일반화. 세대 간의 차이는 설날 모임에서 자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와 같은 말은 젊은 세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화된 말은 세대 간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 세대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각자의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우리 때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말하면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게으르거나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사는구나. 너희 세대의 방식이 새롭고 흥미롭다라고 공감해 보세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는 태도는 가족 간의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관점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설날은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내 때는 이렇게 했다라며 자신의 경험 강요하기. 내 때는 이렇게 했다.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와 같은 말은 설날 대화 중에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말이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식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도 변화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때는 집도 빨리 사고 다들 일찍 결혼했지 같은 말은 젊은 세대가 처한 경제적 현실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대신 요즘은 너희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열린 태도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편안히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강요가 아니라 조언의 형태로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 경험상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서로의 시대적 배경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면 세대 간의 이해와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알아? 같은 무시와 단정적인 말. 무시하거나 단정 짓는 말은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뭘 알아? 그건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같은 말은 젊은 세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대화 자체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날은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날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때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대신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의견을 듣고 싶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존중과 배려가 담긴 말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날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와 돈 문제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 이번 설날에는 얼마 내야 하는 거야? 설날의 돈 문제는 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얼마를 내야 하니?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내는 거야? 같은 말은 가족 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뉘앙스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용돈이나 명절 비용을 분담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가족 구성원들과 미리 명절 비용에 대해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설날에는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날은 돈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같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화를 바꿔보세요. 금전적인 부분은 최대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설날 동안에는 돈보다는 가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설날 이후에 더 조용한 환경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을 대놓고 언급하며 부담 주는 말.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내가 돈 좀 벌지 않니? 같은 말은 설날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경제적 상황을 캐묻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설날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금전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자제하고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넓고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돈 이야기 대신 따뜻한 말과 관심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빚 문제를 꺼내는 말. 설날 같은 즐거운 자리에서 금전적인 문제, 특히 빚이나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또는 이제는 좀 갚을 때 되지 않았니?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명절 분위기를 해치고 가족 간의 불편한 감정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문제는 설날 이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가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주제가 아닙니다. 설날 동안에는 돈 문제 대신 가족과의 유대감과 화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제적인 문제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면 설날 이후 따로 만나 차분한 분위기에서 논의하세요.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조화를 지키기 위해 설날에는 금전 이야기를 삼가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4. 외모나 생활 방식에 대한 지적. 살이 쪘다, 빠졌다 같은 외모 지적. 외모에 대한 말은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살이 많이 쪘네. 너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아픈 거 아니야?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는 개인이 신경 쓰고 있던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날은 칭찬과 격려가 중심이 되어야 할 시간이지 비판이나 평가의 시간이 아닙니다. 외모 이야기를 피하고 대신 얼굴이 밝아 보이네. 요즘 건강 좋아 보여 같은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대화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설날은 가족 간의 유대를 확인하는 날인 만큼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외모 지적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외모 지적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평가하거나 간섭하는 말. 가족이라도 상대방의 생활 방식을 평가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설날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집에서만 있어?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간섭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 대신 상대방의 일상과 선택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같은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만약 충고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도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처럼 부드럽게 접근하세요. 생활 방식을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을 선택하면 대화의 온도가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설날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즐기는 날입니다. 간섭보다는 존중과 공감이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 나이에 그게 어울리냐? 같은 비판적 언급, 연령에 따른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스타일을 비판하는 말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옷이 어울리겠어? 그런 취미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이며 누구나 자신의 스타일과 취미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 대신 요즘 그런 옷이 유행인가 보네, 신선해 보여, 또는 취미 생활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건네보세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말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설날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이에 어울리냐라는 말 대신 정말 열정적으로 하네, 보기 좋아 같은 칭찬이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태도가 설날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5. 대화에 대한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말들. 칭찬과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하기. 설날처럼 가족이 모두 모이는 특별한 날에는 칭찬과 감사의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항상 가족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음식 정말 맛있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분위기를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는 요즘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대단하다고 격려해 보세요. 부모님께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설날을 보내요 같은 말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는 그동안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대화 이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설날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아보세요. 함께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 나누기. 설날은 가족 모두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날입니다.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면 무겁지 않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추억을 꺼내거나 가족끼리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 가족 모임 때 내가 했던 그 농담 정말 웃겼어. 같은 말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퍼질 것입니다. 유머가 담긴 대화는 세대 차이를 넘어 모든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유머나 트렌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보며 웃을 수 있다면 세대 간의 공감대도 쉽게 형성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의 벽을 허물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설날 대화에서 웃음이 가득하다면 그 시간은 오래도록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렵거나 민감한 주제는 뒤로 하고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를 선택해 보세요. 공감과 경청을 기반으로 한 대화. 가족 간 대화의 가장 기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설날처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다면 상대방의 대답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듣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특히 가족 구성원이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처럼 공감의 표현을 추가하면 상대방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조언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며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공감과 경청은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설날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설날은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고 즐기는 소중한 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설날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대화의 대안을 기억하세요. 민감한 주제를 피하고 칭찬과 감사, 그리고 공감으로 대화를 이끌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올해 설날에는 따뜻한 말과 배려로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날 대화 팁이나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화목한 설날을 만들어 봅시다. 설날은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명절에 고부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고부 갈등은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세대 간의 차이와 기대치, 그리고 명절 준비와 역할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배려와 노력으로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날에 고부 갈등을 피하고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설날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 서로의 입장 이해하기 공감과 배려가 첫걸음. 며느리의 입장 명절 준비와 가사 노동의 부담. 설날이 다가오면 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준비로 인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음식 준비부터 청소, 손님 맞이까지 며느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과도하게 많을 때가 많죠. 특히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라면 설날을 앞두고 일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과 배려입니다. 힘들지 않니? 라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준비를 며느리에게만 맡기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나눠서 도와준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입장을 너무 참거나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이렇게 작은 배려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의 입장 가족 중심 역할과 전통에 대한 기대.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시어머니 세대는 설날을 가족이 한데 모이는 중요한 날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들은 자신이 설날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명절을 완벽히 준비하려는 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을 혼자 책임지기보다는 며느리와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새로운 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작은 칭찬을 건넨다면 며느리 역시 더 적극적으로 도울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 고부 간의 갈등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공통된 목표 찾기 갈등이 아닌 화목을 위한 노력. 고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통된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설날의 진정한 의미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지, 누가 더 많이 준비했는지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기보다는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갈등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함께 즐거운 설날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공통된 목표를 함께 나눠보세요. 이를 위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설날 준비 과정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담당할지 역할을 분담하고 힘들 때는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갈등보다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송편을 함께 빚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고부 간의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유지될 때 더욱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설날이라는 특별한 날에 서로의 차이보다 공통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화목의 시작입니다. 2.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갈등 예방하기. 가사 노동 분담으로 부담 줄이기. 설날에는 음식 준비, 청소, 손님 접대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고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 노동을 분담해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모든 가사 일을 떠맡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어머니가 모든 일을 책임지려 해도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해 일을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청소를 맡고 자녀들은 테이블 세팅을 돕는 식으로 작은 일이라도 나누어 맡긴다면 서로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려면 사전에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엔 이런 일을 나눠서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분담은 누군가 한 사람이 과도하게 고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설날은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날이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날이 되어선 안 됩니다. 가사 노동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고부 간의 갈등을 크게 줄이고 설날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명절 준비를 미리 계획하고 조율하기. 설날 준비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이나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명절 준비를 미리 계획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모이기 전에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누가 무엇을 담당할지 사전에 논의해 보세요. 이렇게 미리 정리해 두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가 명절 준비의 부담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저는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국을 맡아주세요처럼 역할을 명확히 나누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또한 계획이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협력하며 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리 논의한 계획은 책임 분담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며느리들은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계획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명절의 분위기가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정한 역할 나누기. 설날 준비는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야만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명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 명절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고부 간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이번 설날엔 제가 요리를 도와드릴게요라고 나선다면 며느리나 시어머니 모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청소나 장보기 같은 간단한 일이라도 맡아 역할을 분담한다면 준비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한 역할을 나눌 때 특정 사람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같은 비교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역할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공정하게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돕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설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고부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3.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긍정적인 대화 주제 선택하기. 비교와 지적 대신 칭찬과 격려하기. 설날에 가족이 모이면 은연중에 비교나 지적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집 며느리는 이렇게 하더라. 혹은 너는 왜 그걸 이렇게 하니?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갈등을 키우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대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이 음식 정말 잘했네. 내 손맛이 대단하다라고 며느리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는 어머니 덕분에 이번 설날 준비가 훨씬 수월했어요 라고 말하며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칭찬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대화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수를 했더라도 이를 지적하기보다는 괜찮아, 다음에 더 잘 될 거야 같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설날 대화에서 칭찬과 격려가 많아질수록 고부 간의 긴장은 줄어들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작은 변화가 갈등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됩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하기. 세대 간의 차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어머니는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반면 며느리는 효율성과 현대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면 대화는 금방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과거를 강조하거나 며느리가 요즘엔 이런 방식이 더 좋아요라고 반박하면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신선하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반대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전통적 방식을 존중하며 어머니 방식도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라고 말해보세요. 세대 차이는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세대 차이는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서로의 차이를 탓하기보다는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데 집중해 보세요. 웃음과 추억을 나누는 가벼운 이야기로 분위기 살리기. 설날은 고부간의 긴장을 푸는데 웃음과 추억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나 과거에 재미있었던 추억을 꺼내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설날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꺼내며 분위기를 풀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가족이 윷놀이 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니? 같은 이야기는 세대와 관계없이 모두가 공감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도 가족 사진이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러운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억을 나누면 긴장된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가볍고 유쾌한 주제를 선택해 대화를 나누면 민감한 문제나 갈등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유행이나 재미있는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대화는 설날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고부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설날은 서로를 이해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벼운 대화와 웃음은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4. 제3자의 중재로 갈등 완화하기. 배우자가 중립적인 조정자로 나서기. 고부간 갈등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재자로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동에 불만을 느낀다면 남편이 어머니, 아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머니께서 이런 이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 조금만 긍정적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라고 며느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양쪽 모두를 감정적으로 흥분시키지 않고 조정자로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중립적인 조정자로 나서면 고부간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역할은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설날이 모두에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갈등이 심화되기 전 중립적인 가족의 도움받기. 고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두 사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립적인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상대적으로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은 형제, 자매 혹은 친척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가족 구성원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든지 며느리도 어머님의 전통 방식을 배워보고 싶어 하니 조금 시간을 가져보세요 같은 중재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움은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제3자가 적절히 개입하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공감 어린 말로 양쪽을 달래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고부 간의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설날이라는 특별한 날에는 한 사람의 도움으로도 분위기가 화목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기. 갈등의 많은 부분은 사실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섭섭함을 느꼈다면 "왜 그랬니?" 라며 다그치는 대신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고 싶어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며느리 역시 불편했던 점을 차분하게 설명하며 "그때 제가 이런 이유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설날 같은 특별한 자리에서는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배우자나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해가 쌓인 상태로 명절을 보내면 관계가 더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명확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고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설날이 화목한 시간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에게 휴식 시간 보장하기. 설날처럼 바쁜 명절일수록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가 휴식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준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면 사소한 일에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며느리가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며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역시 손님 맞이와 전통을 지키려는 압박 속에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협력하여 준비를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며 쉬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이 일은 제가 맡을 테니 조금 쉬세요라고 며느리가 먼저 제안하거나 시어머니가 "잠깐 쉬고 와서 나머지는 같이 하자라고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몇 분의 휴식이라도 갈등의 원인을 차단하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휴식 시간 동안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는 등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명절 준비 과정에서 너무 완벽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쉬어갈 수 있는 설날을 만들어 보세요. 적당한 거리 유지로 과도한 간섭 방지하기. 고부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은 과도한 간섭에서 비롯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거나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전통 방식을 지나치게 바꾸려 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간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만의 방식대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니?" 라는 말보다는 "내 방식도 참 신선하네처럼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가 전통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이해하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식 한번 해볼게요라고 말하며 조율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간섭은 자칫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섭을 줄이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태도는 고부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설날의 분위기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독립적인 시간을 통해 서로의 공간 존중하기. 고부 갈등을 예방하려면 서로가 독립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날에는 보통 가족이 한 공간에 오랜 시간 머무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잠깐 산책을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시간을 갖거나 시어머니가 다른 가족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독립적인 시간은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모임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는 시간이 갈등을 예방하는데 더욱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절 동안 지나치게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 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보세요. 이는 고부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설날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설날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입니다. 하지만 고부간의 갈등은 이런 행복한 분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공감과 배려, 역할 분담, 긍정적인 대화, 그리고 적절한 거리 유지의 방법들을 통해 고부간 갈등을 슬기롭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날을 모두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설날의 고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을 만들어가요. 가족 간의 돈거래 쉽게 생각하시나요?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믿고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돈 문제를 대충 넘어가다 보면 신뢰를 잃고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생존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가족 간에도 돈 거래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은 안정적이어야 하고 감정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잘 쓰면 관계를 이어주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가족 간의 틈을 벌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현명한 재정 관리 방법을 배워보세요. 1. 가족 간 돈 거래가 갈등을 부르는 이유. 신뢰가 깨질 위험성. 돈이 오갈수록 감정이 얽힌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시험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 간 돈 거래는 대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신뢰가 깨질 경우 관계도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가족이 상환 날짜를 넘기거나 약속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라서 더 쉽게 이해받을 거라는 기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만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쉬워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신뢰를 잃었다고 느끼고 빌린 사람은 압박감을 느끼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적 갈등은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도 이어져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돈 문제는 가족 간에도 철저히 다뤄야 신뢰를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약속으로 인한 오해와 분쟁.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불명확한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나중에 갚아줘라고 했을 때 갚는 시점이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1년 내로 갚겠지라고 생각하는 반면, 빌린 사람은 형편이 될 때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대치가 다를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 누가 얼마를 언제 빌렸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을 두고 말이 엇갈리면 신뢰를 잃고 심지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거래에서는 구체적인 조건과 일정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감정적 유대를 깨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서로 동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명확한 약속을 피하려면 모든 조건을 투명하게 하고 서로의 기대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액 크기에 따라 커지는 심리적 부담. 돈 거래에서 금액이 작다면 비교적 가벼운 대화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심리적 부담도 비례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몇만 원 정도의 돈은 비교적 쉽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라면 대화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큰 금액을 빌려준 만큼 상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은 이 돈을 언제 갚아야 하나? 만약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실망을 줄까? 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쌓이다 보면 돈 거래 이후에도 서로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감정적으로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부담감은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의 금액이 클수록 더욱 명확한 약속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금액에 따라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돈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얼마를 빌리고 언제 갚을지를 철저히 정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가 중요한 이유. 노년기의 재정적 안정이 생존과 직결된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부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문제로 잠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노년기에는 수입을 창출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급여가 사라지고 연금이나 저축한 자산이 주된 재원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신의 생활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년기에 돈은 단순히 생활비뿐 아니라 의료비, 긴급 상황 대비 자금 등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이 심해지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져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의 자존감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더더욱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돈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 이후에 제한된 소득 상황 고려하기.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젊을 때는 꾸준히 들어오는 급여와 다양한 경제 활동으로 자금 부족을 메울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유동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 공백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나 저축한 돈이 주요 소득원이 되는 은퇴 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기본 생활비나 의료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곧 삶의 안정성을 의미하므로 돈 거래는 철저히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은퇴 이후 불안한 재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소득으로 인해 돈 거래가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내 재정이 충분히 안정적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는 돈을 철저히 관리해 가족과 자신의 삶 모두에 안정감을 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 의존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지키기. 노년기에는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가 반복되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친척이 어차피 부모님이 항상 도와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받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갚지 못했을 때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노년기의 경제적 의존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립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조언을 제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경제적 의존을 방지하려면 돈 거래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재정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조언을 통해 자립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 간 돈 문제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의존이 아닌 건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3. 돈 거래 시 반드시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 문서화와 증빙으로 책임 명확히 하기. 가족 간의 돈 거래는 구두로만 약속할 경우 쉽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문서까지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확한 기록이 없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때 분명히 갚겠다고 했잖아 라고 주장해도 빌린 사람이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 서로의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금액, 상환 기한, 이자 여부 등을 포함한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간단한 차용증만 작성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은 서로 간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돈 거래에 대한 책임감이 더해지므로 상대방도 약속을 더 신중히 지키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문서화는 가족 간 돈 거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관리해야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상환 조건을 명확히 정하기. 돈 거래를 할 때 상환 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형편이 될 때 갚아
또는 천천히 갚아도 괜찮아 같은 모호한 말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의 기대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빠르게 갚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빌린 사람은 느긋하게 생각해 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의 감정적 거리감을 유발하고 관계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는 구체적인 상환 날짜와 방식 한 번에 갚기, 나눠 갚기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환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서로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합의를 통해 돈 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얼마씩 갚기로 하자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상환 조건을 명확히 정하면 돈 거래는 단순한 경제 활동으로 끝나고 관계는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출과 증여를 구분해 분명히 하기.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대출과 증여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녀는 이를 도움으로 받아들이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하고 상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측의 기대가 어긋나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돈을 주거나 빌려줄 때는 이 돈은 빌려주는 것이다 또는 이건 그냥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출이라면 상환 조건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증여라면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큰 금액의 증여라면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처리해야 합니다. 대출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으면 가족 간 신뢰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돈의 성격을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지키고 오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4. 가족 간 돈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도움을 주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제공하기.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빌려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돈을 빌려주게 되면 자신의 안정적인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항상 내가 이 금액을 빌려줬을 때 나의 재정 상태에 큰 타격이 없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정해두면 돈 거래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전액을 빌려주기보다는 일부만 지원하며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재정적 안정과 심리적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명확한 기대치와 조건 설정하기.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갈등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와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면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필요하면 돈을 빌려줄게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상환 날짜나 금액을 논의하지 않으면 자녀는 그 돈을 무기한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대화를 통해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얼마씩 상환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건 설정은 상대방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서로 간의 기대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세요. 이 과정에서 문서화와 서면, 합의를 추가하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는 상대방이 경제적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하자라는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명확한 조건은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방지하고 돈 문제를 단순한 거래로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서로 존중하는 태도는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중립적인 제3자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하기. 때로는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감정적으로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돈 문제를 논의하면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변호사나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상환 계획을 정리하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신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돈 거래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는 가족 간의 대화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논의가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 조건은 양측 모두에게 공평한가? 라는 관점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은 돈 거래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면서도 가족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제3자의 도움은 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하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돈 거래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클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돈 문제를 감정이 아닌 논리적으로 처리하며 가족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돈 거래 대신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금전 대신 조언이나 실질적 도움 제공하기.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꼭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지원 대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족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을 빌려줄게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접근하는 것이 건강한 방식입니다. 혹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거나 경제적인 지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조언과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구멍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금전 대신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식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깊게 만들어주며 빌려준 돈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도우려는 태도는 가족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를 더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문제 해결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돈 거래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따뜻한 대화와 정서적 지지로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돼.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통해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물질적 지원보다는 감정적 지원에 집중하세요. 나이 들수록 관계의 소중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령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돈 문제가 아닌 정서적 지지로 관계를 강화하기. 가족 간의 관계를 돈 문제에서 벗어나 정서적 지지로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돈 거래는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서적 지지는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더 단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보세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도 같이 고민해볼게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등 비금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돈 문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 간의 신뢰와 애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정과 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족이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며 관계를 평화롭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돈 문제는 가족 간에도 가장 예민하고 갈등을 초래하기 쉬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더 소중하고 관계를 더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철저한 돈 거래 원칙과 현명한 대안 방법을 통해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가족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이며 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며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